예,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저희도 이제부터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수진영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과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 창당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통합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첫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과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도 2%대로 과거 신당 창당 당시 첫 번째 여론조사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에서는 보수통합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두 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무엇인가를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보수통합 이후에 첫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게 다른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오늘 통합당 출범 이후에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네. 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요부터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1회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5.6%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각 정당 지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당 지지율은 41.1%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32.7%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4.2%로 나타났고 바른미래당 3.2, 국민의당 2.3, 민주평화당 2.1%, 우리공화당 1.5%, 민중당 1.2%, 대한신당 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8.4%포인트로 10% 내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군요. 네. 자, 일단 주목할 부분이 보수진영 통합 이후에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이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결단들도 많았고 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32.7%라고 나왔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신당을 창당했을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창당 이후의 첫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국당 내에서는 32.7%라는 지지율 의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직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지지층을 모두 끌어안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수 진영 통합 직전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32.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새로운 보수당은 3.9%로 조사가 됐는데요. 두 당의 단순 지지율 합계만 보면 35.9%의 지지율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2.7%에 그치면서 단순 합계 지지율 이하의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각 당 지지자들은 그 해당 당에 대한 독특한 철학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탈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통계치를 기대한다는 건 글쎄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층 이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탈하는 지지층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정치권에서는 창당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그 양 당의 지지층이 합치면서 오히려 더 남은 야권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식의 더 큰 지지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보수 진영의 완전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통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요. 통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해결 없이 통합하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당의 일부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그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결국 통합에 이르면서 지지 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새 보수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과거 보수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면서 다른 정당의 지지로 선회하거나 무당층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하는 등 최근 통합당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전 한국당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새로운 보수당 일부 지지층 내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를 두고 각을 좀 세우고 있죠. 네. 유승민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되면서 네. 지금 공대위와 어떤 사이가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 네. 이후에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김영호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의 문자가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간 이후에 주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여론 공세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향후 이것이 한 번 더 제기됐을 경우에는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근에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나 이런 반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을 한번 볼까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2.3%. 이전 신당 창당할 때하고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2.3%로 조사가 됐는데요. 안철수 현재 창당준비위원장이 창당을 추진한 뒤 리얼미터에서 처음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였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안철수 위원장이 창당한 첫 번째 여론조사 성적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만 해도 첫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16년 1월 둘째 주에 지지율 21.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을 때도 2018년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바른미래당 정당 지지율이 10.5%를 기록했는데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2.3%, 한국갤럽에서의 첫 여론조사도 3%로 나타난 것을 보면 과거 신당 창당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공부 분위기도 분명히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안철수 신당 이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소모와 함께 당의 지역 기반이었던 호남 지지도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번 국민의당이 4년 전 총선 때와는 다르게 이번 총선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당의 지지 기반을 꼽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 나섰을 때만 해도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지율 확장에 나설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에서 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호남 3당이 또 모여서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호남에 기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주된 상품이라고 할까요? 네.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 차원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전 대표의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2몇 % 이거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이 현재는 국민의당에서 딱히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미지 소모에 대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라는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비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리서치뷰 비호감도 조사에서 66%로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분석인데요. 신뢰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불명확한 정치적 스탠스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와 같은 흐름대로라면 실제 총선 정당 득표율은 3% 이상을 확실히 기록을 하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10% 내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 바뀌려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이 헤어스타일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안철수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제안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내 이동섭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동섭 의원의 경우 서울 노원을 출마를 목표로 통합당과 입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안 위원장은 오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한 분 한 분의 개인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다고 해도 독자적인 상당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다만 향후 국민의당 지지율에 변함이 없을 경우 통합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귀국하자마자 보수통합과는 거리를 분명히 두지 않았습니까? 네.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바뀐다면은 어떤 논리로 해서 바뀔지가 또 주목이 되는군요. 24일 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미래당은 현재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과 함께 호남 3당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24일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평당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 이후에 대통합 추진위원장 3인이 모여서 창당을 공식 선언하는 일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4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고 변수는 네. 있습니다만 그럼 손학규 대표는 이제는 뭐 정치를 은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또 출마를 합니까?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평당원으로서 선거 전에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고 개헌 주장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은퇴는 아닌 걸로 네.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요일 날 이종훈 박사의 정경 유톡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